중환자실에서 울리는 경보음이 복도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고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김대식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을 바라봤습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미진 씨의 간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간이 즉시 필요합니다. 이해숙이 절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진이가 준 간이 왜? 환자의 상태로는 6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김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혈액형이 맞는 사람 중에서 적합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보음이 더욱 급박하게 울렸습니다. 이해숙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때 한무철이 나섰습니다.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마지막 순간에 우정이 빛을 발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대운을 잡아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무철은 이미자의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식이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그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무철은 벽에 기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뭐라고? 대식이가 암이라고? 이미자는 남편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김대식이 6개월 시한부래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한무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 머리를 쪼개는 듯 아팠고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내가 뭘 한 거야? 한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권을 빼앗기 위해 친구를 고소하고 돈을 받아내려고 협박하듯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김대식이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자신을 피하던 그 슬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무릎 꿇고 빌던 친구의 모습, 대리운전을 시키며 모욕을 줬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야? 스트레스를, 병을. 한무철은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극심한 고통을 보며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병은 원래.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친구를 괴롭혀서. 으악. 한무철이 머리를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한무철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죄책감과 충격이 그의 뇌혈관을 압박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압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미자가 부축하려는 순간 한무철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이미자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한 이미자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이미자는 한무철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한무철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한무철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구급대원은 혈압 상승과 의식 저하를 확인하며 응급실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혈압 200 넘어갑니다. 의식 레벨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한무철을 본 의료진은 즉시 CT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본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뇌압 상승과 뇌출혈 징후가 보입니다. 즉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미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미자는 수술실 앞에서 불안에 떨며 기다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 이미자에게 경고했습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복도에는 이미자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뇌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한무철의 의식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뇌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생생하게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두개골을 열고 있었습니다. 뇌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도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야 합니다. 흡입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무철의 의식 속에서는 마치 오래된 필름이 되감기듯 과거가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손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겨울밤 할머니 품에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감촉까지 느껴졌습니다. 무철아,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마취 중인 한무철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의료진이 계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뇌압 조절용 드레인 삽입합니다. 기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미자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던 이미자가 무일푼 노가다꾼인 자신을 사랑해준 그 순간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미래를 꿈꾸던 공원 벤치, 이미자가 처음으로 사랑해요라고 고백했던 그 저녁 노을이 선명했습니다. 미자야. 한무철의 입에서 또 다른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김대식, 최규태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이트에서 패싸움으로 의기투합했던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세 청년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우정을 다짐했던 순간 그들의 뜨거운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젊은 시절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괴로운 기억들이 몰려왔습니다. 점차 돈에 눈이 멀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주가 되면서부터 친구들을 깔보기 시작한 순간들이 마치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특히 김대식이 월세를 연체할 때마다 모욕을 준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돈도 못 내는 놈이 무슨 사업을 해? 그냥 쫓겨나가.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들이 귀를 따갑게 했습니다. 대식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 그때의 절망스러운 표정이 생생했습니다. 무철아, 한 달만. 딱 한 달만 기다려줘. 친구의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규태가 최민용의 수술비를 구걸할 때 냉정하게 외면했던 순간도 보였습니다. 그게 내 알바냐? 네가 알아서 해. 친구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지혈 완료됐습니다. 뇌압이 안정되고 있어요.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무철의 기억 속에서는 더 많은 잘못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자를 의심하고 자식들을 돈으로만 재단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장미와의 오해로 이미자가 울던 모습, 태아와 서우가 실망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기억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수술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한무철의 뇌 속에서는 평생의 죄가 심판받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한무철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지자 이미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밤새 지켜보느라 지친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정신 드세요. 한무철은 이미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술 중 되살아난 모든 기억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냉혹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무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수술 전에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나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당신을 의심하고 아이들을 돈으로만 봤어. 친구들을 짓밟고. 한무철은 자신을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돈에 눈이 멀어 가족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수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모든 기억이 다 돌아왔어.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무철은 이미자의 손을 꽉 잡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장미 때문에 당신을 의심했던 것, 동창의 지출을 탓했던 것, 당신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했던 것. 다 내 잘못이야. 이미자는 남편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한태아와 한서우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달려왔지만 한무철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무철은 아이들을 보자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아야, 서우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한태아가 당황하며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을 돈으로만 봤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어. 태아야, 너한테 주식만 하지 말라고 다그치고 네 꿈을 무시했어. 서우야, 네가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할 때도 돈 계산만 했지. 네 마음은 몰랐어. 한서우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빠가 너희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나? 용돈도 아껴서 주고 너희 친구들까지 돈으로 판단하고. 한무철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태아도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희가 이해해요. 아니야.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가족들은 한무철의 급격한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먼저 규태를 찾아가야 해. 그리고 대식이도. 대식 씨는 지금 수술 준비 중이에요. 이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무철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 그게 아버지 탓은 아니에요. 한서우가 위로했지만 한무철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퇴원한 한무철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42년 우정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최규태를 감옥에 보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면회실 복도를 걸어가는 한무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철창 너머로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최규태와 마주한 순간 한무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최규태는 의외의 방문객을 보고 놀랐습니다. 감옥 생활로 야윈 얼굴의 최규태는 한무철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철아, 너 왜? 규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무철은 즉시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최규태는 한무철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고 냉정했던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민용이 수술비. 그때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한무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최규태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무철아, 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뇌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내가 얼마나 나쁜 친구였는지,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겠어. 한무철은 진심을 담아 계속 말했습니다. 규태야,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이해해. 민용이를 살리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냉정하게 외면해서 너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거야. 최규태는 한무철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무철아, 나도 잘못했어. 친구를 배신했어. 아니야. 내가 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거야.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한 내가 나빠. 너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야. 한무철은 최규태에게 제안했습니다. 규태야, 네 보석을 위해 내가 담보를 제공할게. 내 재산 다 걸어서라도 널 여기서 꺼내줄 거야. 최규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토록 돈을 아끼던 한무철이 자신을 위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우리 42년 우정이 그런 거 아니었나? 서로 도와주고 지켜주는.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돈 때문에 우정을 저버렸어. 두 사람은 면회실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42년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규태는 한무철의 변화에 놀라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용서해줘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야. 규태야, 조금만 기다려. 꼭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한무철은 친구에게 약속했습니다. 한무철은 병원에 입원한 김대식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김대식과 이해숙, 김석진이 있는 병실에 들어선 한무철의 모습을 본 이들은 놀랐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김대식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해숙은 남편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김석진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무철아, 너 어떡해? 김대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무철은 말없이 김대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해숙의 손에서 과일칼이 멈췄고 김석진도 놀란 표정으로 한무철을 바라봤습니다. 대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숙과 김석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오만했던 한무철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친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를 괴롭히고 돈으로 협박하고. 한무철은 자신을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김대식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불편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무철아, 일어나. 왜 그래?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해. 특히 네가 암투병 중인데도 더 괴롭혔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친구가 할 짓이야? 한무철은 진심 어린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으로 널 고소하고 돈을 받아내려고 협박했어. 네가 병원 다니는 것도 알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이해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철 씨,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복권, 그 당첨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게요. 내가 가져갈 자격이 없어요. 김석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 대신 네 아버지 치료비와 가족들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한무철은 김대식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대식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스트레스를 줘서, 병을 키워서. 정말 미안해. 김대식은 한무철의 진심을 느끼며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친구의 진심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무철아, 일어나. 우리 친구 아니야? 이해숙도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거예요? 네. 당첨금은 당연히 대식이가 가져야 해요. 제가 친구를 괴롭혀서 얻은 돈은 필요 없어요. 김석진도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정말 변하셨네요. 한무철은 김대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식아, 꼭 나아야 해.
꼭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진짜 친구처럼. 고마워, 무철아. 정말 고마워. 김대식도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갈등하고 미워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 같아 보여요. 김미진의 적합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는 가족들을 회의실로 모아놓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의 표정은 진지했고 가족들은 긴장한 채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김미진 씨의 간이 아버지께 이식 가능합니다. 혈액형도 맞고 크기도 적절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김미진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언제든지 수술 가능해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김대식은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안 돼. 미진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떡해.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공여자인 김미진 씨에게도 합병증 위험이 있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필요합니다. 아빠, 제가 괜찮아요. 아빠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김미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이해숙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과 딸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을 잃을까봐 두렵지만 딸이 다칠까봐도 무서워. 김석진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누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의료진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허광식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장인어른, 미진이가 각오하고 하는 말인데 받아주세요. 의료진은 수술의 위험성을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 이식은 고난도 수술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 위험이 따르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미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믿어주세요. 꼭 성공할 거예요. 아빠 살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김대식은 딸의 간절한 마음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진아, 네가 다치면 아빠가 어떻게 살겠니? 아빠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해숙도 결국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미진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라도 당신을 살려야 해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잖아요. 김아진도 병실로 찾아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미진 언니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 아빠가 필요해요. 김대식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 수술을 받겠어. 하지만 미진아, 네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즉시 중단하는 거야.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김미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수술 전 금식도 지켜주시고요. 가족들은 서로를 안으며 내일의 수술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김대식은 딸의 희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김미진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대식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모두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이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제대로 표현 못했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 사랑해요. 꼭 살아서 돌아와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네. 복권 일로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돈 때문에 다투고 무처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수술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김아진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죽을 끓여서 보온통에 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꼭 살아서 돌아와요. 제가 더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 아진이. 아빠 딸 중에 제일 듬직해. 고마워.
항상 가족 걱정하고 돈도 벌어오고 김대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석진도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될 거예요. 팜투마켓도 다시 시작할 거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농산물로 사업할게요. 석진아, 너도 그동안 힘들었지? 서우랑 일도 잘 풀리고 아빠가 빨리 나아서 너희 결혼식도 봐야지. 한무철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후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대식이 좋아하는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식아, 내일 수술이라고 들었어. 무철아, 와줘서 고마워. 김대식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무철은 친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식아, 모든 일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너를 괴롭혀서 스트레스를 줬고 그게 병의 원인이 됐을 거야. 정말 미안해. 김대식은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철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 앞만 보자. 네가 변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 두 친구는 과거의 모든 오해와 갈등을 털어내고 진정한 우정을 회복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앞으로의 우정을 다짐했습니다. 김대식은 한무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철아, 혹시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내 가족들 좀 부탁해. 무슨 소리야? 꼭 성공할 거야. 우리 42년 우정이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한무철이 강하게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무철아.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변해줘서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김대식이 감동하며 친구를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대식은 혼자 남은 병실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간 이식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2개의 수술실에서 동시에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김미진의 간 일부를 적출하는 수술이 시작됐고 동시에 김대식의 기존 간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수술실에서는 김미진의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양호합니다. 간 적출 준비 완료됐습니다. 의료진이 보고했습니다. 집도인은 신중하게 김미진의 간을 확인했습니다. 간 상태가 매우 좋네요. 크기도 적절하고 혈관 상태도 우수합니다. 두 번째 수술실에서도 김대식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간 제거 시작합니다. 집도의가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해숙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고 김석진과 김아진은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의료진들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정밀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진의 수술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외쳤습니다. 김미진의 혈관에서 갑작스러운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간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수혈 준비, 즉시 지혈해야 합니다. 집도의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취과 의사는 김미진의 활력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출혈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대식의 수술실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간경화가 심각해 혈관들이 서로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간경화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혈관 분리가 어렵겠습니다. 집도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환자가 위험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두 수술실 모두에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김미진의 출혈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김대식의 간 제거도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집도의 선생님,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실 밖으로 나온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두 분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해숙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안 돼. 둘 다 무사해야 해. 김석진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의료진을 믿어요. 수술은 계속됐고 두 부녀가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서 의료진은 더욱 필사적으로 생명을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수술이 예정 시간인 8시간을 훨씬 넘어가면서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복도에는 가족들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나와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김미진 씨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고 김대식 씨의 상태도 불안정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숙은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도 딸도 둘 다 잃을 수는 없어요. 김석진이 어머니를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한무철 가족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한무철은 이해숙을 보자 즉시 다가가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대식이와 미진이는 꼭 무사할 거예요. 이미자도 이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기다릴게요. 한태아와 한서우도 조용히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서우는 김석진의 손을 잡으며 오빠 괜찮을 거예요. 꼭 잘 될 거예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고비를 넘긴 후 의료진이 나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미진 씨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출혈도 멈췄고 상태가 안정됐어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다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식 씨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새로운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어요. 이해숙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기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미진의 수술은 성공했지만 정작 김대식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김석진이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기증자라니. 그럼 누가 할 수 있나요? 혈액형이 맞는 가족 중에서 다시 적합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무철이 나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나요? 저도 검사 받겠습니다. 검사는 가능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환자가 버틸 수 있을지. 이해숙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미진이가 간을 줬어요. 이제 일어나야 해요. 하지만 김대식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이식받은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의료진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24시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김아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줄 수는 없나요? 이미 미진 씨가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주셨습니다. 다른 기증자가 필요해요.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김미진은 간신히 수술을 마쳤지만 김대식은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한무철과 최규태가 나서서 적합도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석으로 나온 최규태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대식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최규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무철은 최규태를 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규태야 고마워. 우리가 대식이를 꼭 살려야 해. 의료진은 즉시 두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혈액형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는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김대식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긴급 처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숙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석진이 결혼도 봐야 하고 손녀 지우도 키워야 하고. 한무철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42년 전 세 사람이 우정을 다짐했던 그 순간부터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시가 꼭 살아남아야 해. 내가 내게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 한무철이 중환자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규태의 검사 결과는 부적합 판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태 씨는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규태는 절망했습니다. 안 돼. 내가 도울 수 없다니. 한무철이 최규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규태야. 네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마지막 희망인 한무철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이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고 중환자실에서는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고 가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무철 씨, 완벽한 적합 판정입니다. 의사가 기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예숙은 한무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무철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하죠. 의료진은 곧바로 한무철의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자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대식이를 살리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한태아와 한서우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최규태도 한무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무철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김대식이 있는 중환자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대식아,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널 살려줄게. 수술실 문이 닫히고 한무철에서 김대식으로의 생명을 구하는 두 번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한무철에서 김대식으로의 간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의료진들은 12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예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모두 집중치료실에서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식된 간이 잘 기능하고 있고 한무철 씨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김석진이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깨어날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4시간 내에 의식을 회복합니다. 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후 김대식이 먼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뜬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예숙이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 살았네. 김대식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무철이가 간을 줬어요. 이예숙이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김대식은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친구가 생명을 구해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철이가 정말? 옆 병상에서 한무철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김대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대식아, 네가 깨어났구나. 한무철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김대식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회복실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본 가족들은 감격했습니다. 42년 우정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미자와 이예숙도 과거의 모든 갈등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무철 씨가 남편을 살려줬어요. 이예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이미자도 이예숙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김석진과 한서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서우야, 우리 결혼하자. 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김석진이 한서우의 손을 잡으며 프로포즈했습니다. 네, 오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서우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김대식과 한무철은 매일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함께 회복하면서 진정한 우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철아, 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대식아, 이제 우리 정말로 새로 시작하자.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진짜 친구로. 의료진도 두 사람의 회복 속도에 놀랐습니다. 서로를 향한 우정과 사랑이 치유력을 높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모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퇴원 후 김대식은 당첨금의 절반을 한무철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한무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운치킨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식아, 그 돈은 네가 가져야 해. 내가 가져갈 자격이 없어. 한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철아, 그래도 원래 네 것이었잖아. 반씩 나누자고 했던 것도 기억하고. 한무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대신 우리 함께 다른 일을 해보자. 사회공헌 사업은 어때? 김대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회공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김대식은 한무철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경험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들을 돕고 어려운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규태도 출소 후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황금옥과 함께 재단 사무실을 찾아온 최규태는 두 친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규태야, 우리 삼총사가 다시 뭉쳤네. 한무철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좋은 일을 함께 하자. 김대식도 최규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황금옥과 최규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무철과 김대식이 주례를 서주었고 최민용도 새아버지를 받아들이며 축복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황금옥이 최규태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금옥아.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날 텐데 좋은 아빠가 될게. 김대식의 치킨집은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며 더욱 번창했습니다. 김미진도 회복 후 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했고 김아진은 새로운 메뉴 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아빠, 건강한 재료로만 만든 새 메뉴 어때요? 김아진이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지. 우리 아진이가 만든 음식이니 분명 맛있을 거야. 한무철은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대운빌딩 관리도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공정하게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입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모두가 편안한 건물을 만들어가요. 한태하는 김아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한태아가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해요. 세 가족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처럼 여기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을 줄 몰랐네. 이예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죠. 이미자가 모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2년 전 삼총사가 우정을 다짐했던 그 장소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낡은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는 이제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한무철, 김대식, 최규태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42년이 흘렀네. 김대식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우정만은 진짜였어. 최규태가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한무철은 두 친구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 순수한 우정을 망쳤어. 돈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히고.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모두 실수했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김대식이 한무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이번에는 돈이나 이익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까지 함께하자. 최규태가 두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무철은 공원을 나서며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괴롭혔던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작은 판잣집에서 할아버지를 만난 한무철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기억상실 시절 자신을 도와준 한무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돈 빼앗으려던 놈을 쫓아낸 게 자네였지? 착한 일도 했으면서 뭘 사과해.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한무철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비 일자리였는데 할아버지의 경험을 살려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한무철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부탁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할아버지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무철은 대운빌딩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구나. 한무철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2년간 돈만 쫓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